우리 주변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배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은 마음에 무게를 더한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기적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이기심의 본질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이기적인 행동은 종종 자신이 결핍을 느끼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을 챙기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공만 부각시키려 한다면 그 행동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 뒤에 있는 감정이나 두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해 봅시다. 2부 이기심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은 관계의 다리를 태운다. 그 다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자비와 이해다.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 상대의 행동이 불공평하다는 분노, 내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다른 가족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3부 이기심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기심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줄여라. 그 욕망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나고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봅시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내 마음에서 흩어져 나가는 상상을 해봅시다. 4부 이기적인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때 미움은 사라진다. 이기적인 행동 뒤에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시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봅시다. 5부 자비의 마음을 베풀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나는 너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자비의 빛을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6부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화를 지켜라. 타인의 욕망이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내 마음을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기, 그들에게 명확히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리기.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 그들의 행동이 내 자존감을 흔들지 않도록 하기. 내 마음을 돌보기, 명상과 자기 치유를 통해 내 평화를 유지하기.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부 이기심을 내려놓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은 너를 가둔 감옥이다.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너는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가진 이기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그들의 행동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에서 더 많은 평화와 여유를 가져오는 방법을 상상해 봅니다. 8부 이기심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용은 타인의 약점을 품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너를 더 큰 자비로 이끈다.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을 마주할 때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기심이 어쩌면 그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약점일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고집이 불안해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관용으로 품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힘이 우리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9부 이기심이 관계에 남기는 흔적.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은 관계에 상처를 만든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자비의 연고다. 이기심은 때로는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배신감, 서운함, 혹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그 상처를 자비로 치유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부 이기심과 사랑의 균형 찾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받으려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으로 변할 때 완성된다. 이기적인 행동은 종종 관계에서 사랑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며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떠올려 봅니다. 11부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을 지키는 자는 타인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의 행동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내 마음속 분노나 좌절감을 키우게 두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봅니다.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12부 대화로 이기심을 다루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말은 거친 마음도 부드럽게 한다. 이기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꼈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고 싶다. 협력적인 해결책 찾기.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시간을 내어 이기적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13부 관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내 마음의 짐이 될 때, 그 짐을 내려놓는 것도 지혜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되며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 삶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14부 이기심 속에서 성장의 기회 발견하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가르치는 가장 큰 스승이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자비와 관용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더 큰 이해심과 사랑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15부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선택할 방법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봅니다. 16부 이기심을 넘어서는 자비의 확장.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비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모든 것을 감싸며 길을 만들어 간다.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에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비는 내 마음 속에 평화를 유지하며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나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자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그 자비가 나와 상대방 모두를 더 큰 평화로 이끄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17부 나를 위한 이기심과 건강한 경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자꾸 나에게 떠넘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설정해야 할 경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경계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18부 이기심을 내려놓는 명상.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스스로도 종종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최근에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바라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행동을 흩어내고 내 마음속에 자비와 평화가 자리 잡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19부 관계 속에서의 평등과 배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위에 서 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기만 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자신만의 계획을 강요한다면 이번에는 내 의견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솔직히 표현하며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등과 배려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20부 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따뜻한 자비와 평화가 가득 차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너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의 자비와 이해를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이해,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명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기원합니다.